거기에 앞으로 지금 실제로는 지가 아들을 시켜서 나라를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엎어불고 이 새로운 체제로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말하자면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왕조 창시자가 전언했단 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은 첫 페이지에 각설부터 시작해갖고 여섯째 줄을 제1문단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곱째 줄부터는 각설 종효가부터 더 뒤에까지를 제2문단으로 보았습니다. 문단 나눠보려고 합니다. 986페이지 둘째 줄부터 각설 등해가 재농서하여서 여기서 등해는 등해대로 쭉지역을 가지고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거기서 986페이지 둘째 줄부터 시작해갖고 98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까지 다섯째 줄까지가 그 제3문단으로 보고 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98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있는 것을 유병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기서 강유가 가는 문제를 세작이 보고해갖고 사실상 이제 청나라하고 군하고 지금 본격적인 싸움 준비해 나가는 것을 986페이지 밑에 넷째 줄부터는 제4문단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87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각설 종의 대군이 이리 망한중 인발한 내용 거기를 제5문단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선 116회부터서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8차례 왕은 다시 말하자면 유선이는 그 말하자면 황후란 놈한테 빠져갖고 그럼 황후가 완전히 지금 그 옛날 유비와 제갈량의 뜻을 이어받고 있는 강유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사는 동안까지는 이 기왕 솔직히 말하자면 황후 생각해 이미 이제 청나라 망할 것이니까 망한 동안까지는 내가 천자 모시고 실속 챙기면서 지겹게 살다 끝내자. 그 시기가 완전히 망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2세인 유선이도 지가 아버지의 뜻 옛날 그런 뜻들을 모르고 이제 기왕이면 시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무당들 얘기 들어갔고 기도만 잘하면 우리 왕토 유지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망해가는 대목으로 연결되어 가는 데가 하지만 이제는 그 끝나가는 대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지러지는 간단한 삼국연이 그 청소년 삼국연에서 이걸 다른 복잡하니까 그냥 압축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말기 현상으로서의 총단이 말기 현상 어떻게 지금 흔들어져 가는가 전체적인 흔들어져 가는 것하고 그래도 무엇인가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강유하고 사이에 있어서 대세가 바로 말하자면 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는 충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을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가겠습니다. 985페이지 제목을 보자면 종회가 분정하여서 한중일로 나누어 가지고 세 개의 길로 쳐들어가는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마소가 종회하고 등해하고를 경쟁 붙여서 따로 보낼 것이냐 한꺼번에 보낼 것이냐 갖고 문제가 돼서 기왕이면 경쟁하면서 한꺼번에 묶어갖고 보낼까. 그래서 경쟁하면 결국은 사마소한테다가 등해나 종회나 더 열심히 접수하라고 하니까 그 공을 세우게 하면서 경쟁 붙이는 방향으로 사마소는 군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해서 그 등해하고 종회하고가 합쳐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알고 있는
종효 입장에서도 다시 말 한중으로 쳐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 다시 말 청나라 쳐들어가는데 길이 얼마나 넓은데 4개 5군데가 있는데 그놈을 한 군데로만 몰아갖고 둘이 똑같은 가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독립해서 공격해 나가도록 시켜주시오라고 한 것이 종효의 입장입니다. 그 종효는 결국은 그 후에 무엇이냐 하면 종효하고 또 그 강유하고가 완전히 적군 양쪽 원수 같은 양쪽에서 군대 지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종효하고 강유하고가 서로 뜻이 맞아갖고 보다 보면 마지막에 있어서는 기왕이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는 조조한테 붙을 수도 없고 서마이 새끼들한테 붙을 수 없고 그러다고 유비 뜻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판은 우리가 한번 뒤집어 갖고 저 못된 역적놈들 쪽 편 들지 말고 우리가 한번 미니 쪽을 만들어 보자 하는 모색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둘이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딸려서 마지막에서는 그 종효하고 등효하고가 결국은 또 갈라지게 되어갖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갖고 결국은 이 삼국지 국가들은 망해불고 결국은 서마이 쪽으로 다 권력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변증법이다 하는 것들을 당연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한 40페이지 동안에 말하자면 짧게는 삼국지가 망해가는 과정이지만 적게는 보자면 이 속에서 무엇이냐면 한 거대한 역사적인 격동기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 내지 새로운 수임자한테로 다 모아져 정리해 갔냐 하는 것들을 이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끝날 때는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 그동안에 끝나는 과정의 전체적인 의미를 세밀하게 볼 수가 있고 그때가 실은 참 공부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자면 종효가 분병해서 한중으로 또 한중길로 군대를 몰아서 간다. 두 번째는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총나라가 망해갈 정도가 딱 되어버렸는데 거기 몰고 가는 종효를 보고 그때 급작히 여기서 하늘로부터서 산꼭대기로부터서 신장들이 우거에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막 올라오고 막 들고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몰라갖고 쳐들어가는 군대들이 당황하고 있는 동안에 그 깜빡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앞에 무구가 다시 말하는 대단장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이 불쌍한 백성들 죽이지 마라. 전쟁 끝나면 평화스럽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나도 다치지 말고 이 권력 잡은 놈들끼리 싸우지만은 백성들을 죽이지 마라. 그런 뜻으로 현몽을 하고 나타나다가 깜짝 놀라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끝났으니 간다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갈량이 그 정군산에 제갈량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적군 쳐들어오는 데 대해서 현몽으로도 나타나고 아주 기후 여러 가지 신령으로도 나타나가지고 백성들 해코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국지 속에서 영웅들이 너희들이 권력 잡으라고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백성을 다치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삼국지 안에 있는 자기 정신적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 대목은 뭐냐면 나라는 망해도 백성은 다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삼국지 정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설 사마소가 위 서조연 이 소재를 불러서 왈 조신이 개언 촉말가벌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심이 급야다라고 하고 약사강전 하면은 필패지도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소가 자기 밑에 있는 서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조연이 일종의 특별 부대 이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조연
연이라고 서조 서나라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공무원이다.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 소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소가 이 소제한테 불러서 뭐라 하냐면 소제한테 불러서 말하자면 이 조신이 개은 촉미갑을이라고 한데 시는 기심급이야.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총나라 때려 부숴서 가자. 군대 몰고 가려고 한데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대 구성 부분하고 지금 이 사마소가 쳐들어갈 준비를 작전을 다 짜놨던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982페이지 말부터 983페이지, 984페이지가 결국은 지금 이제 총나라 공격하러 갈 부대 구성 짜놓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 볼 것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앞페이지에 있는 984페이지 제일 우줄에 보자면 지금 사마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첫째 이 한나라의 수도인 저쪽에서는 임금은 정신 넉 받아갖고 황관하고 이쁜 여자들을 불러갖고 술 먹고 오이버는 것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군대 수도 합쳐봤자 성도 수 전부 합쳐봤자 얼마나 되냐 그러면 8, 9만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변방을 지키는 수들도 4, 5만 밖에 안 된다. 984페이지 제일 1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유가 데리고 간 수도 6, 7만 밖에 안 된다. 전부 합쳐놓고 보자면 이 수비 합쳐놓고 보면 지금 20만이 못 된다. 그것이 이 사마소가 보기에 초급 군사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 금, 오는 이영 등해한테 대해서는 지금 왼쪽으로 해서 관외 농우 지역에 있는 수가 10여만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강유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빼놓고 나서 보자면 그 다음에 종해가 끌고 가는 수가 얼마나 그러면 2, 30만이나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안에 있는 여러 가지보다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쟁만 한다고 그러면 총나라 사람들은 사기를 잃어가지고 혼란에 빠진 데다가 맨 얼진하고 바람핀 것들이 싸움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싸움만 붙었다 하면 총나라는 깨져버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데서 뭐냐 그럼 싸움을 붙어봤자 옆에 있는 충신들은 총나라는 다 바로 제갈공명한테 배운 군대들이기 때문에 싸움하면 우리가 못 해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는 전체적인 흐름은 위나라 쪽에서는 총나라 군대들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붙으면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방금 들어왔던 116회 제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사마소가 이 서조연의 소제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조신이란 말은 우리 정부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가 다 총나라하고 붙었다 하면 우리가 다칠까 싶으니까 총미가벌이다. 총나라를 쳐서는 안 됩니다. 미가벌이라면 쳐서는 안 됩니다. 보다는 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기심급 총나라 사람들, 이제 위나라 사람들은 제갈량이 군대하고만 붙었다 하면 치니까 제갈량이 부대가 수가 작은 수가 와도 총나라 위나라 큰 부대하고 붙으면 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설명한다. 뭐라 하냐면 이 위나라 사람들은 총나라에 대해서 다 겁을 먹고 있다. 그 말이 그 마음을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약사강전하면은 필패지도야라. 만약에 겁먹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총나라 군대와 싸움을 붙인다고 한다면 붙기만 하면 붙자마자 놀래갖고 도망가 보니까 필패지도야라. 붙기만 하면 반드시 질 것은 지는 일이라 지는 길이란 말은 또 되지만 지는 돌이란 뜻도 되고 있죠. 반드시 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종회가 독건 벌촉지책하고 하고 있는데 시는 기심불급이다. 오늘날 지금
종해가 앞장서서 군대를 끌고 아까 저희가 얼마 가냐면 저희가 한 이 군대를 끌고 가서 저희가 한 2, 30만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총나라 첩을 나온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해가 지금 현재 복권 벌촉지책 오로지 자기 책임하에서 총나라를 칠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은 기심불급이다. 종해 생각기는 총나라는 우리가 깰 수 있다 해서 종해는 총나라 군세를 겁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종해의 마음처럼 심불급하면 겁을 먹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즉 이 파촉필이라 저거 붙어갖고는 지금 현재 전국이 분란되어 있고 임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총나라 같은 데는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겁만 안 먹으면 언제든지 깨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마소의 생각입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자기 보기엔 종해는 총나라를 무시해가지고 겁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해는 총나라에 대해서 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속에 불겁 겁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종해에 의해서 즉 위나라에 의해서 총나라는 반드시 깨질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촉기파하면 즉 촉인의 심담 이열에서 만약에 총나라가 깨지기만 한다면 총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전에는 붙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붙기만 하면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미 한번 붙어갖고 총나라가 이 나라에 한번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진다면 즉 촉인의 심담 이열해서 총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옛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담력이 이열 방어해낼 수 있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이 담이 배짱이 이열 이 쓸개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배짱이 이미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전 전쟁하고 패전한 곳에 있어서는 패군지장은 불가이 은용 다시 붙어라 해도 한 번 깨져버리고 나면 패전의 장수는 용기를 내서 다시 재응해서 붙어가고 이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군지장은 불가이 은용 다시 용감하게 싸워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해봤자 군대가 듣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패군지장은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자면 망국지부는 대부는 불가이 도전 그래서 한번 주역전에서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있어서는 그 내에서 패배형 지역에서 독립운동도 실제는 저항운동도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을 설명해줍니다. 망국의 대부는 나라가 한번 망했을 때 그 망한 나라를 리드하고 있는 지도자는 불가이 도전 다시 망한 나라를 도전 살려내는 계획을 도모한다. 사기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 도전 살려내는 일 다시만 부흥의 계획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불가이 도전이다. 그러니까 회즉 유이지 그런데도 종회는 유이지 보통 사람하고 달린 특별한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촉인이 안능조지호 그럴 때 누가 총나라 사람들이 감히 이 종회를 돕거느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조연의 소재가 사마소한테다가 세상에 만약에 종회한테 아까 2, 30만의 군대를 다 보내갖고 종회가 끌고 가서 전쟁하고 이긴다면 종회가 또 다시 총나라 군대를 동원해갖고 거기서 또 제갈량이 맹키로 또 도모를 해버리면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회 혼자 모든 권한을 맡겨서 종회가 혼자 전쟁에 이겨보고 독전해서 승리를 얻어오게는 안 됩니다.
그 소리가 뒤에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애한테다가 전쟁에 이겨서 대권을 혼자 독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종애 혼자 보내지 말고 그 옆에다가 반드시 등에 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해갖고 한꺼번에 보내야지. 그 거대한 군대에다 대권을 혼자 줘갖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 대목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옛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누구한테 줬냐 하면 메가더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 그리고 지중해에 관한 전쟁에 관해서는 서쪽의 전쟁에 관해서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다가 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지휘했던 서부전선 다시 말하면 유럽 전쟁에 있어서는 아이젠하워 혼자 못합니다. 결국 프랑스하고도 연결돼주고 결국 영국하고도 연결돼주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다 꼽살이 끼기 때문에 특히 아이젠하워 성격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양쪽 프랑스하고 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타협시켜 가면서 특히 말하면 처칠 지도를 받아가면서 적당히 넘어갈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유럽 사람들이 아이젠하워가 오면 아이젠하워가 메가더처럼 전부 실업을 하고 나갈 것이다 해서 마음대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평양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제7함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 메가더에 의한 다시 말하자면 당시 영국 군은 별로 문제가 없고 일본 군대를 지 마음대로 처벌하면 처벌하고 말하면 말고 하는 철저한 극단적인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태평양 전쟁은 완전히 메가더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스벨트가 죽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루스벨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은 전부 다 메가더가 나갈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자면 여기 말하자면 아까 서조연의 소재가 얘기한 바로 보자면 무엇이냐 그럼 메가더가 혼자 하고 나면 앞으로 메가더가 전쟁이 이기고 나면 틀림없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세계 지배에 관한 꿈을 갖고 루스벨트 살아다 루스벨트 4번이나 대통령 했으니까 루스벨트 다음 대통령 못 오잖아요. 대통령 루스벨트 다음에는 틀림없이 메가더가 대통령권을 계승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어서는 메가더를 견제하려는 생각들보다 갖고 특히 정치가들은 다 철저히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랄까 그래도 2차 대전 때는 메가더가 루스벨트 없어도 트루맨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계승권 갖고 대통령 되어갖고 트루맨 체제하에서도 2차 대전 때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장악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혼자 이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이제 대권 갖고 이제 대통령까지 생각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트루만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부통령 출신으로 했다가 계승되어진 트루만 말 같은 것은 메가더 안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그동안에 아시아에 있어서 작전을 맹단하는 것이 소련하고 미국 붙어갖고 여기서 이 점령지역 분할전쟁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첫째로는 말하면 한반도인데 말은 첫째는 한반도지만 둘째는 뭐냐 그것은 그 만주를 갈라먹기 위한 준비가 다 갈라져 있던 것이라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니까 틀림없이 다음에는 루스벨트는 없지만 루스벨트 정도의 독재를 하고 군사권을 휘두르면서 새로운 국토를 만들 사람은 누구냐 하면 메가더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특히 이제 이 한반도에서 383을 중심으로 해갖고 무장해제라고 하는 이름 핑계 대면서 사실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있어서 옛날 일본이란다거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점령지역 같은 내용을 이제 한반도 남쪽에다가 미국이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메가더의 정착은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에 군사기지 맺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공산당도 때려 부숴갖고 전부 확진시키자는 것이 메가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가 터져갖고 사실상 6.25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H라인이라고 해갖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는 방위선은 한반도는 미국이 포기했다. 단지 대마도까지 들어온 것은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 내용으로 해서 살짝 한반도 먹으라 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던 것이 에치슨단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욕심이 나갖고 수상이한테 쫓아가갖고 이미 미국이 이렇게 우리보다 와서 먹으라고까지 한뒤 부산 먹으러 가야 가니까 아이 그래도 몸 믿을 수 없어요. 아니 가야 한단 말이오. 내 친구가 흘러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수상이 승낙을 얻어갖고 쳐들어가보기로 한 것이 대마도까지는 안 들어가면 결국 포기할 것이다 라고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산까지 먹기로 해서 쳐들어갔던 것이 6.25 전쟁 아닐까요. 6.25 쳐들어가기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이미 미국이 한번도 포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식으로 해갖고 들어오게 해갖고 확전할 계획을 세운 사람 누구냐 하면 백화점 말이다. 전혀 지금 그 내용들을 정정당당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나는 왜 그 생각을 그 내용을 알아 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6.25가 나갔고 공산당들이 쳐들어가고 광주가 그때 8월달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보호해갖고 모시고 안 가요. 왜냐면 100번 빈부 노선이고 독립 노선이니까 안 챙기고 취급하고 침입하든 싹 데려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이제 아까가 옴터치도 못하게 되잖아요. 부산 저쪽까지 경상도 하고 전라도 회의 있는 데까지는 다 이미 공산에 먹어놓고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좌익이 이제 인민운동 한다고 하는 전동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방보다 성취는 절치지만 한 일가가지보다 지내니까 와갖고 형님 어찌그만 쓰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 쓰신 말씀 내가 어렸을 때만 그때 들은 얘기예요. 시국이 이렇게 보니까 네 생각기는 지금 우리 여기서 북한이 밀어보면 김일성이가 밀어보면 부산까지 먹을 것 같자 먹을 것 같이 해갖고 밀어라고 해갖고 지금 벌려놓은 거다. 너 똑똑하지 않으라. 아니 여기까지 해갖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루아침에 그냥 대전부터 대구까지 밀리게 낙동까지 밀리게 됐는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야 원자탄 갖고 하루아침에 일본을 한 사람들이야. 이 B-19 지금 북한 폭격으로 된 거 봐라. 이 비행기들이 하나 떨어졌냐? B-19 떨어지기야? 이런 흐름으로 다 상황 보면서도 부산까지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했다가 낙동강까지 밀려오면 그 다음에 작전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금 그 사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보 전체가 야놈들 한 놈도 없냐? 그 말 듣고 나서 이민연장 하게 됐던 동파리가 아 그렇습니까? 동파리 너한테 부탁한다. 나 비록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지만 피난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좌우 우익 쌓아갖고 저것들 남북한에 싸움 나갖고 민족 분열되면 네 책임이야. 여기 광주에서 우리 동네에서 서로 간에 좌우 갈라고 사람 죽이면 네 책임이야. 똑똑히 알아라. 예 알았습니다. 너는 시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할지라도 우리 동포들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전라도 사람들 서로 안 죽이게 조심스럽게 하고 서로 갈등 안 되게 해. 알았냐? 너만 믿는다. 내가 다시 살아올지 내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동파리가 들었던 내용이요. 저 B-19 봐라. 하나 비행기 한국에서 B-19 비행기 떨어졌냐? 그런데 그 사람들 놔두고 부산까지 먹으라고 놔두겠냐? 똑똑하냐 알아. 절대로 이것은 작전상 물려갖고 확전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이야. 똑똑하냐 알아. 내가 그때 국민학교 말하자면 2학년 때 그 정도,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정도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아, 전쟁 작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힘 있으면 이기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밀렸다가 트집 잡아갖고 올라온 체제까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그때 아버지하고 이민여장 동파리한테 나 아버지가 하신 얘기. 너 이 난리 속에서 지금 공산당 이긴 줄 알고 너 들떠갖고 원수가 아프다고 보복한다고 퉁퉁 흔들갖고 그 다음에 서로 원수하고 곤란한데 절대 안 돼. 이 새로운 격동기에 네가 지도자 돼갖고 너 뺏길 사람 없지 않냐? 하겠냐?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동파리가 아버지 앞에서 상어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너 분명히 얘기해. 이 듣다갖고 지금 부산까지 밀어갖고 민족 통일전쟁이라고 해갖고 정신 넉번 짓거리고 답변했으면 당한 놈들 누구만 당하냐? 우리 동포들만 당한다 그 말이야. 미국하고 소련하고 지금도 다 지금 전쟁 지금 세계 대전 세계 갈라놓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여기서는 무슨
좌이 이긴다 우이 이긴다 해갖고 싸움같이 잡았는데 정신 똑똑한 치라 한 뜻이 그 후에도 일반에서 보자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보셨던 것 같은 눈으로 지금 똑똑한 봐야 할 텐데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 지금도 양쪽에서 다 지금 패거리들이 잘만 하면 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 흐름을 내가 이겨보려고 한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딱 약점 만들어 놓고 유리한 상황이 되면 처음에 불리한 상황 만들었다가 유리한 상황이 되면 그런 핑계 내갖고 확전을 계획까지가 다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서는 만약의 경우에 청나라를 먹게 되면 그쪽을 가지고 속으로는 지금 종회를 한다거나 등에가 나름 사마소를 자축을 새로운 세력을 키울 것이냐 안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단 말이거든. 원래 뭐 그런 거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역사가 바꿔진 격동기에 있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가 고려돼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긋났지만 여기서 한 얘기는 아까 말하자면 소제가 사마소한테 한 얘기는 종이 같은 놈이 30만 대군을 끌고 가서 총나라를 다 먹고 나면 총나라의 거대한 이 유리한 입장에서 총나라가 방어하기 위해서 위나라 방어한다고 총나라 점령군이 거기서 독립해버리면 그쪽에는 사천 지역은 가서 쳐들어가고 뺏기가 어렵다.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띔을 해서 사마소한테다가 저놈이 가갖고 딴 욕심 내갖고 만약에 사마소 당신한테 무파풀과 거기 돌려볼 때 어쩌려고요? 똑똑한 여시한 얘기가 여기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대목이 정권이 바꿔지고 상황이 바꿔질 때 하는 내용인 것을 알아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사마소가 하는 말입니다. 총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한번 위나라에서 깨지기만 한다면 깨진 사람들은 다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그때는 총나라 쪽의 지도자 패장군도 이를 추진한다거나 은용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재건을 도모하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회는 넷째 축등 종회는 이는 달을 자니까 특별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총나라 사람들은 한번 종회의 군대한테 깨져버렸다고 한다면 초기인이 안능 조지호 총나라 즉 종회한테 깨져버린 사람들이 자기 점령군한테 어찌 붙어갖고 또 한번 사마씨 새끼들하고 붙으셔갖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어라고 하는 충동지를 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종회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만 총나라에서는 종회를 안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저접패들을 한다거나 사마인의 새끼들한테 붙여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얼마나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벌써 상황 딱 보고 있는 사마소는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소는 얘기가 말이에요. 지약 위인이 득성사휘하면 만약 위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할 정도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지약 위인이 득성사휘 승리를 쟁취해갖고 총나라를 이겨먹고 그리고 전승장군이 되어갖고 변달해갖고 고향으로 사휘 돌아갈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돌아갈 생각이 안 돌아가고 독립을 하고 놈이 있겠냐. 돌아갈 생각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그때는 필부종회의반 만약에 종회가 안 돌아가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종회를 따라갈 사람이 그 종회를 종회의반할 사람은 없다. 이미 기세가 이미 종회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마씨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위나라가 이겼어. 그래서 사마씨가 이겨버렸는데 거기에 반항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인이 그냥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갱부족 여의 그러기 때문에
종회가 아까 지가 끌고 가는 군대 데리고 가서 청나라에서 지 세력을 확장해갖고 위나라에 반란해갖고 하나의 세력, 정치 세력을 이룬다 하는 얘기는 실제는 가능성이 없다 말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누가 독립운동 했냐 안 했냐만 보고 앉았지만 특히 남한 쪽에서는 지금 미국 관련해갖고 유일하게 여기 버텨나가는 것이 한반도 남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만주부터 시작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외몽고까지 러시아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가 다 까르시키던 한국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만약에 정립만 무인만 된다면 독립운동 해갖고 우리 세력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나온다. 그럼 지금 말하자면 북한을 지지하고 있었던 소련 쪽하고 그리고 남한하고 미국하고 딱 4개 요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 외에 이쪽에서는 남한 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상해를 한다거나 중국에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가 전부 남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쪽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정해진 세력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3.1운동 때문에 하나의 민족 대표적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속에서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심지어는 하바르프스도 거기서 조선인 체제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본다면 남한 쪽에서는 한반도 남쪽 벽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 외몽고를 한다거나 러시아를 한다거나 하바르프스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까 말한 까르스키 다시 말하면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고려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격이 불분명한 집단들의 요소가 엄청나게 깔려 있었던 것이고 만약 그때 특히 만주 쪽에서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했던 또 항일운동했던 그 조직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볼 것이냐 문제를 연결해 보자면 대단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의도적으로 미국이냐 아니면 소련이냐 둘 중 하나로만 봐보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오늘 새벽까지 봤던 것들이 지난번에 자네가 나 사주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말하자면 5.4운동 다음에 이루어졌던 중화인민공화국 만든 그 후에 있어서 천안문 사태 터진 거 그 갖고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백성으로부터서 공산당으로부터 그다음에 인민주권체제까지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설명이 또 있지. 그놈을 하도 두껍고 어려워서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 내에서도 민족주의 노선이 모택도니까 통합 못해.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경우에 있어서 남북 문제를 한다거나 이 상황을 딱 이승만 정부 하나 아니면 김구 정부 하나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대목을 앞에 한 3분지까지나 읽었어. 그러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 적어도 민족 문제를 한다 역사 문제를 보는 사람들한테 하나 큰 집단이 깨졌을 때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그게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에 관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을 모두 한 번씩 다 같이 읽어보면서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는 바로 조조가 만들었던 위나라가 조조의 실권이 깨진다고 할지라도 사마이 후손들이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조조로부터 사마이로 한꺼번에 확 몰아간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이와 조조는 오랫동안 연결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응결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들은 다 흩어져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이 새끼들은 벌써 다시 말해 사마소는 군대 보는 놈들 요놈들이 반란할 경우는 어쩔 것이냐를 또 한쪽에서 챙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문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사마소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총나라에서 위나라 군대가 총나라가 이긴다고 해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전쟁 이겼던 종회가 이긴다고 해도 종회에 따라서 반란에서 우리 이 나라로 들어가지 말고 독립하자 한 얘기를 할 때 그 따를 놈들이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왜냐 기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갱부족 여의 이름으로 다시 더 여의 이런데 반하면 어쩔 것이냐 한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문법적인 평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주도권 잡아갖고 저걸 깨버린다 하면 점령문으로 들어간 놈들이 거기서 그놈을 터전을 기록해갖고 새로운 자기 반역체제, 반란체제를 맺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차어는 내 오여여지지. 그런데 이 말은 너고 나하고만 차어는 여오여여 나하고 너고만 지지. 알아두자니.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종회도 생각은 그 군대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정신적인 독립의 야심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대신에 나도 그럼 현재 어떤 짓을 한가 감시하고 있다 하는 말은 지금 띄우고 있는 얘기다. 이제 뭐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정책 벽동기에 있어서 정치 흐름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고 나하고만 알자. 그러고 나서 절불가 설루 이 얘기는 종회가 어쩐가 문제를 보자. 그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눈치도 못 채게 하자. 절대로 너고 나하고 이런 얘기했던 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소재가 이 배복 저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5만 가지 깊은 생각까지 다 하고 아무리 좋은 친복이라고 해도 그놈이 반항할 것인가를 뒷조사를 하고 계시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합니다. 그래서 배복하고 저를 굽어보고 승복하고 당신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각들 말을 바꾸어서 각들 종회가 하체 이필하고 승장 대집 제장 청령하였다. 종회가 아까 말한 종회 군대가 지금 20-30만 끝까지 그 중에서 장군들 다 부른 것이지. 종회가 바로 군대 끌고 가는 사람들 정착해서 주둔할 곳을 막사를 말한 것이죠. 종회가 하체 입힌 주둔할 군대가 주둔해야 할 막사 이 텐트를 입힐 다 정착하고 나서 그다음에 승장 대집 제장 청령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막사하고 주둔할 곳 다 끝났냐? 그리고 나서는 승장 장막에 올라간다 말은 큰 그 본부의 텐트 막사에 제일 중앙부서로 본부석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대집 제장 모든 장수들 다 모아라. 전체 모아라 해갖고 청령 지금부터 내가 지시한 대로 명령을 따르라. 그것이 이제 청령이란 말이에요. 시유 감군 위관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쭉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회 밑에 모아있는 아까 말 20-30만의 부대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감군 위관 총 군대를 감독하고 있는 군인 감독사령관이 위관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이소은 설명을 안 했지만은 바로 이 사마소의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군호열하면 군대를 지휘 통제하고 나쁜 있는가 혹은 무엇이 싸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군대 현장 군대를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호군이다. 호군인 호열이라는 사람과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 전속 실제 점령군들 군대의 현장에 있어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니까 대장이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특별 부대들이고 그러면 전속은 앞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전치가 말썽된 놈들 다 죽이고 있는데 이러면 다 잘 붙어가고 안 죽었지. 그래서 전속 대장 보고 그 다음에 방회 보고 그 다음에 전장 보고 그 다음에 원정하고 그 다음에 구건하고 하후함하고 왕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부 그쪽에 있는 아까 말한 20-30만 군대의 부대의 대장들이었습니다. 부대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황보계하고
그 다음에 구관 등 이와 같은 것들이 80여 개 명이 대장군들이 부대 장군들이 모았다 그 말이다. 80여 몇 명의 장수들이 아까 대장막 속에서 다 모았다 그 말이다. 그 이제 바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필수 일대장 위선동 먼저 반드시 꼭 한 장군이 대장이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선봉이 되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에 관한 것이에요. 앞에 있는 대로 제장이 청명하라 명령을 들으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작전에 관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한 대장이 앞에 선봉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뭐냐 하냐 그러면 선봉장은 봉산계로 하고 우수첩교하고 하라. 그 선봉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군대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군대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럼 선봉장은 뭐냐 봉산 산길을 만나면 개로 산이 길을 막으면 길을 투옥하라. 개로란 말은 길을 연다 말이야. 산이 막으면 뭘 하라. 요대목 대표적인 경우 조선대하고 교가가 막는 거 산이면 문득은 못 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헤쳐나가랴 그 말 있죠. 이것을 들어보셨어? 막는 건 산이면 문득은 못 가랴 파도건 눈보라가 헤쳐나가랴 우리 옆이 였담 지역 이룩한 조선대학도 그것이 조선대학 교가예요. 그럼 뭐야 그 내용은 없어. 우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무엇이건 막는 밀어나가자. 그런데 에너지가 있을 뿐이요. 이 내용은 다른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던 대로 지금 임뭐지 지난번에 그 검찰총장 이거 대통령 나온다고 너? 그 무엇이든 모든 문제를 부정패를 택결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법을 실현하겠다. 그 얘기를 해갖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소리를 그냥 힘찬 소리만 했다. 그런 얘기인 것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거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앞으로 30만 대군의 선봉장은 뭐예요? 군대가 적진을 공격해 나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봉장은 봉산 산을 만나면 산을 허물어 들여갖고 길을 내라. 그 다음에 우수하면은 첩교하라. 우수는 강이 있으면 강을 물을 만나면 첩교는 첩을 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간단 말이에요. 강 우게다가 물을 만나면 물은 강이은 강물 우게다가 차례차례 쌓아가지고 다리를 놓아라 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제일 첫째 군대 진군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막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을 길 놓고 잘 놓고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수감당기 누가 맡을 것이냐 라고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선봉장을 뽑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인이 응성왈 한 사람이 응성이란 말은 뭐예요?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응성 그 질문하는 소리에 바로 대해서 대답했단 말이에요. 응성왈 하되 뭐가 원망 제가 하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회가 시지 종회가 산 누군가를 봤더니 내 호장 허저지자 호이야라. 호장 허저는 지난번에 봤죠. 이거 적벽대전에서 나온 아마 그렇게 다 배가 불타갖고 갈 데가 없고 그럴 때 우원이 뭐다 그 조조 있는 배 거기 저만 살라고 다 붙어. 그러면 허저가 칼 빼갖고 배에 올라탄 놈 손목을 다 쳐버리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그래서 그 일이 뭐냐면 허저는 호장이라고 꼭 호랭이 같은 장수란 말이에요. 호랭이 같은 장수로 해서 자기 망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에 있는 사람들 다 수없이 막아내고 그리고 허저가 뭔 일을 했냐 그러면 한 손으로는 삿대로 배를 젓고 무릎으로는 배가 그 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그리고 등짝이라는 조절을 업고 그리고 적을 헤쳐나가면서 조절을 살려나갔던 장수였다는 점에서 허저는 유명한 호장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말하면 바로 보니까 호장 허저의 아들인 허이가 내가 하란다라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이 개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비차이님은 불가위 선봉 허저 아들 같은 허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봉에 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선봉 이 허저 같은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사람들이 다 의의를 없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환허이왈 그래서 이 종회가 허의를 불러 가지고 한 말이 연애 호체 원반 이장인데 호체 원반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는 호랭이 같이 생겼고 그리고 판은 여기 그 물이란 뜻도 되고 여기 뭘 하자면 아마 반반한 것에서 그런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호체 원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반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뚱아리 전체는 호랭이 같이 부쉈고 완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또 체력도 원숭이처럼 유연해 가지고 하지만 싸울 때는 호랭이고 피해내고 남을 돌려치는데 막아낼 때는 원숭이고 그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종회가 허의를 불러갖고 하는 말이 너는 호체 원반 다시 말하면 뛰어난 장수 체격을 가진 사람인데 너뿐만 아니라 네가 아무도 그랬다. 그래서 부자가 유명하다. 그래서 너는 호체 원반으로서 부자가 유명한 사람들인데 금 중장이 역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수들이 모든 중은 많으라 모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역 또한 개 보녀 그대를 당신이 마땅하다고 보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즉 허이 네가 여기 앞 선봉장으로 적합하다고 다 보장한다는 뜻을 표현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규 선봉인 그러니까 네가 바로 선봉장의 도장을 규가 걸어라. 이 선봉장의 인장을 네가 받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000군마를 거느리고서 군대는 5,000군마를 앞장서고 그리고 2,000명 보병부대 끊고 선봉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치 한중 앞장서서 선봉부대가 되어갖고 한중 다시 말하자면 저기 사천성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대 본부 지역이 그 한중을 가서 쳐들어가서 이 경치는 바로 쳐들어가란 말이에요. 쳐들어가서 한중을 장악해라. 그리고 가는 데에서는 한중으로 쳐들어가는 데에서는 병군 삼로 군대는 세 가지의 코스를 통해서 삼로를 통해서 군을 세 줄기로 나눠가지고 쳐들어가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삼로 병군 삼로 하니 여령 중로 그러면 너는 선봉장이니까 가운데 중로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출사곡 사곡 혹은 야곡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야곡을 통해서 나가서 중국 부대는 야곡 사곡으로 나간다. 그 다음 좌군 부대는 출낙곡 낙타 허리처럼 움푹 펴져 있는 그 낙곡 골짜기를 통해서 나가고 우군은 출 좌우곡 부대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 차는 기구 산음지로 여기 아까 말한 사곡이나 이 낙곡이나 좌우곡이나 다 아주 골짜기가 험한 곳이다. 이 세 군데는 다 기구 산음지지 아주 걸어갈 길이 기구란 말은 우뻑지뻑하고 복잡한 길이 기구하다고 말이 아주 걸어 뚫고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기구는 험한 기역인데 당 영군 전호 도로함 마땅히 영군 군대를 지휘해 갖고 전평 도로 전은 흙을 갖다 지어 부순다는 뜻입니다. 흙 부숴 가지고 움팍 파인 곳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는 군대를 동원해 갖고 가서 움팍
패져 있는 길들에다 흙을 부숴 가지고 도로를 전평 흙 부숴서 평평한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리 교량 반드시 다리를 놓아 가지고서 쉽게 건너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착산 파석 그리고 산 골짜기 필요한 데는 착은 땅 판다는 뜻도 되고 이 허문다는 뜻도 되고 그렇죠. 하여튼 직역하자면 산을 허물어 가지고 산 허물고 파석 돌멩이를 깨고 그래서 아까 말한 길 닫고 다리 놓고 그래서 물사 조에 그래서 군대가 가는 것을 조에 못 가게 막는 것 가는 것을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물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군대 진행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를 놔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여위하면 필안국법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해서 바로 실현을 해야 하는데 지대로 못하게 되면 군법에 의해서 정책이 허물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이해해야 할 이 선봉장의 임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필안군법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위가 수명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명을 받고 그래서 영병이진 그래서 명령을 받고 나서 영병 군대를 거느리고서 이진 아까 30만 군대를 거느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30만 아니까 전방 부대니까 선발 부대니까 수가 작겠죠. 꼭 나갔단 말이에요. 그 종회가 가니까 수후 제10만 여중 이게 선발 부대가 그냥 저희가 제일 앞장 가니까 종회가 10만 부대를 거느리고서 제는 끊고 말이에요. 수 간에 종회 뒤에 10만 부대가 뒤를 따라서 가서 그런데 언제까지 가냐? 낮이나 밤이나 앞으로 전진 그것이 말하면 성야의 기정하여서 그래서 별 뜨는 밤에 기정 출발해갖고 새벽에 혹은 저녁에 들떠서 나가갖고 저녁에 가갖고 그냥 저녁에도 길 허물고 뚫고 해가면서 전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 잔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삼국지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지금 2000년, 2500년 전 삼국지 그것만 이해했을 것이니까 오늘날 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항상 연결해가면서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